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줌마TV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은행의 금융거래 서비스입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필요한 업무를 보기도 하고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 앱을 통해서 간편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금융 서비스 중 하나로 계좌이체를 들 수 있는데요. ATM을 통해 현금 입출금 서비스도 자주 이용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자주 이용하는 것이 은행 간 계좌이체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살 때 카드로 결제할 때도 있지만 현금 거래를 해야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직접 현금으로 계산할 때도 있지만 계좌로 그 금액만큼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하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 가족 간 필요한 돈을 송금할 때도 많은데요. 보낼 때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은 5만 원 이상 계좌이체하는 분들이 앞으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5월부터 5만 원 이상 계좌이체할 때 꼭 이렇게 하세요. 관련 주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직접 현금을 관리하기보다는 은행 통장에 돈을 입금하고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돈을 입출금 및 계좌이체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요즘은 계좌이체를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하기보다는 휴대폰을 통해서 간편하게 송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원할 때 계좌이체 한도만큼은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송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빠르면 몇 초 만에 원하는 금액만큼 누구에게든 송금할 수 있는 은행의 계좌이체 서비스. 우리가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계좌이체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계좌번호인데요. 요즘은 내 계좌번호를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계좌번호만으로도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좌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못지않게 계좌번호도 개인의 중요한 금융정보이기 때문에 가급적 함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액의 돈을 입금시켜서 통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고 그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통장 협박 사기 수법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좌번호 공개도 조심해야 합니다. 신종 사기 수법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고령자분들이 금융사기 범죄로 인해 입고 있는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령층이 입는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층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수법이 시간이 갈수록 더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기 수법 중에 하나가 딥보이스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목소리를 그대로 구현하는 신종 범죄 수법인데요. 인공지능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서 자녀의 목소리나 부모님 목소리 등을 그대로 위조해서 전화를 걸어 돈을 탈취하는 범죄입니다. 자녀의 목소리와 동일하게 위조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서 1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위조된 목소리를 듣고 사기인지 아닌지 바로 구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요. 현금을 요구할 때 절대로 바로 응하지 마시고 가족끼리만 알 수 있는 질문을 한다던가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서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점점 더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으로 인해 평생 열심히 일한 모든 돈을 계좌이체하는 등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고 하니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은 꼭 조심하셔서 이런 피해 입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은행의 본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이용하는 계좌이체 서비스. 평소에는 아주 큰 금액의 돈을 송금하기보다는 몇만 원 단위의 돈을 송금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계좌이체를 할 때 두 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내 통장에 돈이 입금되는 경우와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내는 경우입니다. 즉, 범죄에 악용된 게 아니고 내 통장에 돈이 잘못 입금된 경우라면 누군가가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가 실수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돈을 잘못 송금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듯 살면서 누구나 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을 잘못 송금하는 차고 송금입니다. 다른 일을 바쁘게 하면서 돈을 급하게 송금을 해야 한다거나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송금을 하거나 음주 중에 송금을 하는 경우 등 우리 일상에서 차고 송금은 생각보다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이체를 할 때는 중요한 내용들은 몇 번씩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음주 등 상태에서는 가급적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단하지만 계좌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은 예금주명이 맞는지, 계좌번호 여러 숫자 중 한 개라도 잘못 적은 것은 없는지, 혹시라도 금액에 0이 하나 더 붙은 건 아닌지, 입금받는 은행을 정확하게 선택했는지 등입니다. 0을 하나 더 붙여서 큰 돈을 송금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고 송금을 하지 않도록 평소에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나 만약에 차고 송금이 발생했다면 다음 제도를 통해서 꼭 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인데요. 차고 송금이 발생하고 1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고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해서 차고 송금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신청했지만 불응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차고 송금액은 5만 원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고 5천만 원 이하까지 반환 지원 대상 금액에 해당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차고 송금은 차고 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예금보험공사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단 보이스피싱 피해의 경우는 차고 송금 반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니 이 부분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청 후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차고 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하여 그 정보를 토대로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요청합니다. 만약 자진 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지급 명령을 통해서 회수를 진행하고 회수가 완료되면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차고 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라서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먼저는 차고 송금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소에 꼭 조심하시고 혹시라도 발생한다면 먼저는 은행에 요청하시고 차고 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